경찰이 한덕수 전 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 그리고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의 대통령실 CCTV를 확인한 결과 계엄 선포 전 회의와 관련해 그동안 이들이 했던 진술과 어긋나는 점이 드러난 건데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가보겠습니다. 자, 고병찬 기자. 이제 12.3 6개월이 다 돼가는데 경찰이 대통령실 CCTV를 확보하자마자 관련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네요. 네, 경찰은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오전 10시부터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낮 12시부터는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조사에도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최근 12.3 계엄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실 CCTV를 확보했습니다. 12월 3일 계엄 선포 당일 저녁 6시부터 다음 날까지 대통령실 집무실 복도와 대접견실 CCTV를 경호처로부터 확보한 겁니다. 대접견실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가 열린 장소인데요. 경찰은 CCTV 분석 결과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 최 전 부총리가 국회나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던 내용과 다른 점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어떤 내용이 다른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계엄 선포 국무회의와 관련해 전반적으로 진술이 배치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는 계엄 선포 당일 저녁 8시 40분에 대통령실에 도착한 뒤 계엄 선포 계획을 들었고 계엄 선포를 막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윤 전 대통령에게 건의했다고 말해왔습니다. CCTV에서 대통령실에 들어온 시간이나 횟수가 이와는 배치되는 영상이 확인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관련 지시사항이 담긴 문건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는데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한 전 총리에게도 문건을 줬다고 한 뒤에야 비상계엄 선포문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가 국무회의 후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걸 알았다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은 언론사 등에 단전단수 지시를 한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단전단수 문건을 받은 게 아니라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종이 쪽지를 멀리서 보기만 했다고 관련 의혹을 부인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전 장관 역시 CCTV에서 단순히 본 정도가 아니라 극적인 행동이 확인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상목 전 부총리는 내란의 핵심 증거로 여겨지는 비상입법기구 창설 등이 담긴 쪽지를 받아왔는데요. 쪽지는 받아봤지만 보지 않았다는 최 전 부총리의 말이 사실인지 따져보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결국 경찰 수사는 계엄 선포는 사전에 몰랐고 알고 나서는 반대했다는 국무위원들의 말이 사실인지 규명하는 데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 전 총리에 대한 조사는 지난 2월 이후 석 달 만인데요.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나서려고 했던 한 전 총리가 논란의 단일화 과정을 거쳐 물러나면서 경찰이 내란 수사에 본격 착수한 걸로 보입니다. 경찰은 계엄 전후에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당일 경찰 수뇌부에게 지시를 내리고 계엄 다음 날 이 전 장관 등 이른바 4인방이 회동한 장소인 삼청동 안가 CCTV 확보에도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MBC 뉴스 고병찬입니다. 경찰은 또 비화폰 서버 기록을 12.3 비상계엄 선포 8달 전인 작년 3월치부터 복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언제부터 내란을 모의했는지 이 내란의 기원을 밝힐 핵심 증거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건희 여사나 비선으로 지목된 노상원 전 사령관의 행적까지 밝혀질지 주목됩니다. 공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구상은 최소 지난해 3월 말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서울 삼청동 안가에서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과 조태용 국정원장, 여인영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을 불러 시국이 걱정된다며 처음으로 비상대권으로 헤쳐나가겠다고 한 사실이 검찰 공소장에 적시됐습니다. 최근 12.3 내란 이후 처음으로 비화폰 서버 기록을 확보한 경찰은 내란 혐의와 관련해 별도로 지난해 3월 1일부터 서버 내용을 복구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과 상관없이 경호처 협조로 임의 제출받을 예정입니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 비화폰을 포함해 19대의 휴대전화도 확보했습니다. 경찰의 서버 기록 확보 시점이 작년 3월까지 앞당겨지면서 언제 어떻게 내란의 모의가 시작됐는지 확인할 핵심 증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감청을 막는 보안전화로 국가기밀을 다루는 대통령과 군 지휘부 등에게 지급되는 비화폰이 어디까지 지급됐는지도 확인될 수 있습니다. 이미 내란 비선으로 지목되는 민간인 신분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비화폰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습니다. 테스트 얘가 바로 노상원 씨한테 간 비화폰입니다. 예비역이라고 해서 예자를 썼다는 겁니다.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좀 언급드리기가 조금 제한이 됩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문과 포고령 등 계엄 관련 문건 작성을 노 전 사령관이 작성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만큼 비화폰 통화 내역이 확인되면 실제 노 전 사령관이 계엄에 얼마나 깊숙이 관여했는지도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에게 비화폰이 지급됐다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여사가 정권 초기부터 삼성 갤럭시 S20 모델 비화폰 한 대를 받았고 경호처는 장관들에게 여사 연락
연락이 갈 수 있으니 전화를 잘 받으라고 당부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비아폰 한 대를 김건희 씨에게 지급했다라는 거고요. 대통령 내외를 포함해서 총리 장관 비아폰 전화번호 목록까지 장관들에게 경호처가 지급했다라는 겁니다.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세세한 사항까지 제가 알 수도 없는 영역입니다. 김 여사는 실제로 계엄 전날 자신의 휴대전화로 조태용 국정원장과 2차례 문자 메시지를 한 통신 기록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김 여사와 내란 관련자들 간의 통화 내역이 확인될 경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공천 개입 의혹 수사에 더해 김 여사가 내란에 관여했는지 여부 또한 수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공태현입니다. 자, 그런데 경호처의 비화폰 기록 가운데 세 사람의 것이 원격으로 삭제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체포 지시를 받았다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또 계엄의 이유로 개인적인 가정사를 들었다는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기록입니다. 왜 하필 이들의 기록만 삭제한 건가 싶은데 삭제 시점도 공교롭습니다. 이재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상계엄 선포 사흘 뒤인 지난해 12월 6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자신의 비화폰 통화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12월 3일 오후 10시 53분 수신 대통령님, 홍 전 차장은 이때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했습니다. 조금 좀 강한 어투라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하여튼 이번에 다 잡아들여서 싹 다 정리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비화폰 기록이 삭제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누군가 원격으로 비화폰 정보를 모두 삭제했다며 일반 휴대전화와 비교하면 초기화 조치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비화폰 서버는 대통령 경호처가 관리하는데 원격 삭제를 누가 지시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원격 삭제가 실행된 12월 6일은 홍 전 차장이 체포 지시를 공개한 뒤 윤 전 대통령이 홍 전 차장을 경질했다는 언론 보도가 잇따르던 때였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삭제된 비화폰 정보가 복구 가능한지는 아직 알 수 없다며 증거인멸 혐의와 관련한 수사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쓰던 비화폰 사용자 정보도 함께 삭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봉식 전 서울청장은 앞서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의 이유로 개인적인 가정사를 언급했다고 말해왔습니다. 특검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부분들입니다. 대통령님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그 당시 느낌을 받았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수사를 앞두고 내란 혐의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증거를 지우려 한 것으로 의심됩니다. 경찰은 비화폰 세대의 정보가 지워진 다음 날 김성훈 전 차장이 경호처에 비화폰 전체 데이터 삭제를 지시한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문건엔 관리자 서버에서 원격 로그아웃 시 단말기 내 통화 기록이 삭제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경찰은 해당 문건과 원격 삭제가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면서 삭제 지시를 누가 내렸는지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윤석열 씨가 5차 공판, 오늘도 아무 말 없었죠? 네, 오늘 오전에 5차 공판을 위해서 출석을 했는데요. 오늘도 이제 공개 출석을 했기 때문에 취재진들이 따라붙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쯤이었고요. 일단 6.3 조기 대선 이전에 열리는 마지막 공판이었기 때문에 뭐 기자들도 뭐 이전보다도 좀 더 많은 기자들이 좀 붙어서 질문을 쏟아내는 뭐 그런 양상이었는데 여러 질문이 나왔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국민들께 할 말이 있느냐? 불법 계엄에 대해서 사과할 생각이 없느냐? 검찰의 비화폰 압수수색 요청 어떻게 생각하냐? 뭐 이런 것들 본인의 재판과 관련이 있거나 뭐 계엄과 관련이 있는 질문들이었고요. 검찰의 비화폰 압수수색 영장 발부 요청 어떻게 생각하느냐? 부정선거 관련 영화 왜 봤냐? 이런 질문들까지 나왔는데 답변하지 않고 뭐 그대로 이제 재판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일단 뭐 지금까지 한 3번 정도 취재진이 포토라인을 만들고 질문을 쏟아냈는데 지금까지는 한 번도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응답을 하지 않고 재판정으로 들어간 상황이고요. 오늘 오전 재판에는 이상현 특수전 제1공수여단장이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뭐 이 여단장 같은 경우는 지난 계엄 사태 때 병력 269명을 국회로 출동을 시키고 현장에서 지휘한 혐의로 지금 이제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비상계엄 당시에 군 특수부대가 투입된 경위 등을 이제 증언을 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비화폰 관련해서는요. 원격 삭제한 것을 확인했다. 뭐 이런 보도들이 오늘 쏟아지던데요. 네. 그러니까 뭐 사실 원격 삭제할 수 있다라는 거는 이미 경호처에 대한 뭐 수사 과정에서 보도를 통해서 이제 알려진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공교롭게도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국회에 나와서 윤석열 당시 대통령한테서 전화를 받았다.
주요 정치인에 대한 이제 체포 네. 지시를 받았고 명단을 메모로 남겼다. 뭐 이런 내용을 증언한 바로 다음 날 예. 삭제가 이뤄진 걸로 경찰이 확인을 했습니다. 예.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윤석열 씨 사이의 통화, 그리고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과 윤석열 사이의 통화, 뭐 이런 예. 것들. 그러니까 윤석열, 홍장원, 김봉식 등에 대한 비화폰 정보가 비상계엄 사태에 있고 나서 사흘 뒤 예. 12월 6일에 원격으로 삭제가 됐다라는 거고요. 오늘 경찰 특수단 관계자가 정례 기자간담회를 했는데 이 세 사람의 사용자 정보를 누군가가 원격으로 삭제를 예. 했고 그래서 증거 인멸 혐의로 수사 개시를 했다. 예.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삭제했는지도 이제 앞으로 좀 밝혀내게 예. 될 거고요. 삭제한 이유 같은 것도 이제 드러나게 될 걸로 보입니다. 의심스러운 사람은 제 머릿속에도 있는데요. 뭐 제가 말씀 못 드리겠지만 의심스러운 사람은 뭐 1차적으로는 예. 윤석열 당시 대통령 본인이겠죠. 그렇습니다. 뭐 이런 지시를 내릴 수 그리고 있는 그런 사람. 지시를 받은 사람도 의심스러운 사람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예. 중간 지시자로는 뭐 김성훈 전 국정원 경호처 차장이라든지 이런 예. 인물들이 떠오를 수 있을 텐데 물론 이제 경찰에서는 누가 수사 대상이라고 구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예. 일단 어떻게 된 건지를 봤더니 포맷이라는 표현을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집에서 PC 같은 걸 사용을 할 때 예. 컴퓨터 사용을 할 때 이제 포맷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포맷이라는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전부 삭제된 정황을 발견했다. 예. 그러니까 윤석열, 홍장원, 김봉식과 관련된 비화폰 정보를 전부 삭제를 했다는 거고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포렌식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고 예. 증거 인멸 수사와 관련해서 추가 압수수색이 필요할 것 같지는 않고 예. 일단 포렌식을 하고 나면 정보가 드러날 테니까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관련된 조사가 이제 필요한 상황이다. 그리고 사용자 관련 정보라는 거는 휴대전화하고 비교해 보면 예. 초기화 같은 느낌이다. 그러니까 확인할 수 있는 서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예. 다 지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수사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상 이제 명백한 증거 인멸 정황이기 네. 때문에 뭐 경찰에서도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살릴 수 있나요? 이런 내용이 좀 나오나요, 과학적으로? 물론 뭐 저희가 뭐 이 자리에서 그거를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이전에 경호처에서 제공했었던 서버 관련된 정보를 예. 상당 부분 경찰에서 이미 포렌식을 통해서 예. 이제 확보한 걸로 알려졌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원격 삭제한 것도 포렌식을 하게 되면 뭐 밝혀낼 수 있을 걸로 보이긴 합니다. 예, 살려내고 처벌할 사람 처벌해야죠. 예. 자, 한덕수 이상민 씨도 경찰이 좀 조사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12.3 사태 때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 그리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예. 그리고 오후에 전해진 바로는 이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까지 예. 이 세 명을 오늘 경찰이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서 다시 조사, 재조사를 했습니다. 예. 근데 왜 재조사를 했나 봤더니 대통령실 내부의 폐쇄회로 그러니까 CCTV 영상을 최근에 경호처한테서 경찰이 확보를 했는데 예. 내용 대조를 해봤더니 그동안 경찰에 나와서 진술했었던 내용과 다른 흔적이 발견이 됐다. 예. 진술과 좀 맞지 않는 행동들을 예. 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 오늘 오전 10시부터 한덕수 전 총리하고 이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불러서 예. 조사를 했고요. 대통령실 대접견실 그리고 이제 집무실에 이제 폐쇄회로를 확인을 했다고 예. 하는데 대통령실 대접견실하고 집무실은 그 내란의 밤 그날 밤에 윤석열 씨가 장관들을 불렀었던 주요 장소 두 군데입니다. 예. 그 대접견실은 뭐 이른바 이제 국무회의라고 주장하는 예. 뭐 사실상 뭐 이상한 어떤 회의가 열렸던 그 공간이고요. 집무실 복도 이런 것들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누가 들고 나는지 그래서 온 사람이 얼마나 누구와 그 공간에 머물렀는지 예. 이런 것들을 확인했을 걸로 보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아마 경찰 관계자가 말하는 것처럼 뭐 자세한 내용은 알려질 수 없지만 그간 이 사람들이 진술했던 내용과 다른 부분이 있다는 거니까 예. 뭐 이제 대통령실로 들어왔던 시간이 좀 다르다든지 뭐 네. 나갔던 시간이 다르다든지 혹은 진술을 짧게 했던 내용에 비해서 예. 그러니까 뭐 윤석열 씨와 그때 이제 별다른 대화를 주고받지 않았다든지 뭐 깊이 있는 얘기를 나누지 않았다든지라는 기존의 진술을 뒤집을 수 있는 예. 뭐 상당 시간 머물렀던 것 같은 흔적이라든지 뭐 이런 예, 것들이 그렇습니다. 발견되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을 하게 되는 거고요. 아마 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경찰에서도 이제 이 두 사람을 불렀던 것 같고 예. 이 두 사람에 대한 오전 조사가 끝나고 나서 오후 12시부터는 최상목 전 부총리를 불러서 예. 또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예. 예를 들면 뭘 접어넣었다든가 노트를 뭐 이런 것도 나올 수도 뭐 있겠네요. 여러 가지가 뭐 예. 저희가 이제 추정하기는 좀 한계가 있는데
그 진술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뭐 받고 접어서 뭐 바로 집어넣었다. 그렇습니다. 복도에 나왔는데, 그러니까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는 복도에 나왔는데 윤석열 씨 옆에 있던 누군가가 그렇습니다. 뭐 불러서 윤석열 씨가 불러서 갔더니 옆에 있던 누군가가 메모를 건네줘서 그걸 이제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고 뒷주머니에 넣었다가 나중에 이제 확인했다. 뭐 이런 식의 얘기. 그런 진술들은 팩트 여부가 명확히 드러날 수도 있겠습니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저희도 계속 의심했었던 것, 그리고 이제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진행을 안 하는 것 같다고 의심했던 게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였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제 정황으로 봤을 때는 특히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같은 경우는 경찰력을 동원할 수 있는 경찰국까지 이제 이 산하에 두고 있는 장관, 부처장관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을 걸로 의심을 받았고요. 나중에 이제 드러난 정황에 따르면 방송사나 신문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를 중간 관리하는 역할을 한 걸로 지금 의심을 받고 있고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도 전 총리 같은 경우도 뭐 이러니 저러니 아무리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실제로는 과연 어떤 역할을 했을까 의심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내란 이후에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을 진행할 때도 헌법재판관은 끝까지 임명을 안 해서 사실상 헌재의 탄핵 심판을 방해하는 것 아니냐. 그렇습니다. 이런 사유로 이제 탄핵 심판에 처해지기까지 했었던 또 당사자기도 하고요. 그 이후에 탄핵 심판에서 이제 기각으로 복귀한 이후에도 윤석열 씨의 측근 인사들을 추가로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려고 시도를 했다가 저지당한 바가 있고 여러 맥락들을 봤을 때는 상당히 깊이 이 비상계엄에 개입한 것 아니냐. 그래서 이제 자신의 어떤 범죄 혐의를 덮기 위해서 뭐 헌법재판이라든지 혹은 뭐 수사에 제대로 협조를 안 하는 행정 조치들을 취했던 거 아니냐 이런 의심들이 나오고 있었고요.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도 이른바 이제 F4 회의라고 해서 주요 경제부처 장관급 인사들을 불러서 추가 회의를 이 비상계엄 관련된 회의 직후에 열었었던 바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메모를 전달받았던 당사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과연 아무런 협조 조치를 안 했을 것이냐 뭐 여러 의심들을 좀 받고 있는 주요 인물이긴 합니다. 반드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의심스러운 구석구석 모두요. 그렇습니다. 뭐 다른 무엇도 아니고 이른바 이제 그 가상의 국무회의 윤석열 씨 쪽에서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회의체가 모였을 때 있었던 그 자리에 있었던 장관급 인사들은 지금처럼 어물쩍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특히 이제 개별적으로 이른바 이제 메모를 전달받은 장관급 인사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깊이 있게 수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이제 그 권력 기관으로 분류되는 뭐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제 경찰력, 국방부 장관은 군사력, 그리고 이제 뭐 국정원장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이제 정보력을 동원할 수 있었던 사실 이제 조태영 국정원장 같은 경우도 그 전후한 행보들이 미심쩍은 부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홍장원 전 차장과의 통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봤을 때 반드시 혹은 이제 수사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있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게요. 이 내란적 상황을 언제 인지했느냐에 따라서 이 내란의 어떤 관련된 그 정도가 드러나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반드시 수사가 빨리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보면. 그리고 지금도 드러나는 것처럼 아주 단순한 정보 몇 개만 경찰이나 검찰에서 추가를 확보를 하더라도 지금처럼 이제 비화폰 서버의 통화 내역 정도 혹은 뭐 통화 내역이라든지 관련 정보를 지운 흔적 이런 것만 보더라도 혹은 CCTV에 음성이 제대로 확인됐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어떤 왔다 갔다 하는 정보만을 담고 있는 CCTV 화면 이 정도만 하더라도 수사의 전환점이 지금 생기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권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든지 간에 새로운 정보가 들어서게 되면 아마 수사의 양상도 전혀 다르게 전개될 수 있다. 그 점을 이제 국민들께서 꼭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윤석열 내란수 계엄이 5차 공판이 지금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끝나갈 시간이 되는 것 같은데 오늘 5차 공판 열렸습니다. 이게 대선 전에 있는 마지막 윤석열 재판입니다. 다음 윤석열 재판은 대선 후 6월 9일 날 예정이 돼 있고요. 오늘도 세 번째로 지상으로 출석을 해서 포토라인 지나갔습니다만은 역시나 취재진들 질문은 무시했고요. 취재진 질문 무시하고 가는 와중에 이렇게 또 지지자들이 와서서 옆에서 막 징치고 막 대통령 윤석열 부르고 있었거든요. 징치고. 근데 또 지지자들을 보면서 또 미소를 짓는 것이 이게 또 방송사 카메라에 잡히면서 많은 분들이 또 화가 나신 상태고요. 기자들이 어떤 걸 질문을 했냐면 부정선거 관련 영화 왜 보셨냐 뭐 이런 질문도 했고 불법 개업 사과하실 생각 있느냐 대선이 다가오는데 국민들에게 할 말이 있느냐 뭐 이런 질문했습니다만 답이 없었고요. 조금 주목되는 게 이게 아직도 결과가 보도가 안 나오고 있는데 기자가 검찰의 비화폰 압수수색 영장 발부 요청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게 실제로 오늘 재판에서 검찰이 재판부에 직접 윤석열이 사용한 비화폰의
서버 기록을 경호처가 갖고 있는 서버 기록을 압수하도록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거든요. 예. 이게 지금 어떻게 됐는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희도 저번 주에 전해드렸는데 경찰이 비화폰 서버 기록을 확보를 했는데 12월 3일 이후예요. 네. 그리고 12월 3일 이후 1월 22일까지고 체포영장 불법 저지와 관련한 내용만 또 증거로 쓸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검찰이 내란의 증거로 쓸 수 있도록 포렌식으로 확보된 모든 기간의 비화폰 기록을 좀 보게 해달라, 압수하게 해달라라고 오늘 재판부에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예. 그 재판부가 직권으로 하라고 하면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어차피 뭐 영장 신청 주체가 검찰이니까 오늘 법원이 하라 그러면 하는 거죠. 압수하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비화폰 관련해서는 지금 삭제가 확인되었다. 이것도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뉴스 중에 하나예요. 네. 예. 윤석열 비화폰 통화 기록, 뭐 윤석열뿐만이 아니고요. 예.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석열 그리고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이렇게 3명의 비화폰 단말기의 사용 기록과 사용자 정보를 경호처에서 원격으로 삭제한 게 확인이 됐어요. 어허. 예. 근데 이거는 이미 저희가 한번 뉴스로 다뤘던 거예요. 왜냐하면 여인영, 이진우 이런 사령관들이 검찰의 비화폰을 낼 때 내게 이상하다. 아, 맞다. 이 원격으로 삭제된 것 같다라는 진술을 한번 했었어요. 아, 맞네요. 그런데 이번에 경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경호처로부터 저 서버 기록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단말기도 받았죠. 윤석열 등의 핸드폰 받은 것만 총 합치면 한 19개 된답니다. 와. 그것들을 다 수사를 해보니 경호처가 실제로 이들 3명, 윤석열, 홍장원, 김봉식 3사람의 비화폰 단말기의 사용 기록을 원격으로 삭제를 한 겁니다. 예. 이게 확인이 됐고요. 예. 그런데 그거를 이제 삭제한 날짜가 주목이 되는 거죠. 12월 6일에 삭제를 했대요. 경호처가. 근데 이게 어떤 날이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처음으로 국회 정보위에 나가서 윤석열이 본인에게 12월 3일 당일에 그 밤에 자신한테 지시했던 싹 다 잡아들여. 국정원에 대공수사권 줄 테니까 싹 다 잡아들여. 방첩사 도와줘라고 지시한 그날입니다. 예. 그것을 국회에 폭로한 날이에요. 12월 6일이. 네. 그래서 이날 경호처가 특히 김성훈 차장이 의심되죠. 네. 경호처가 급하게 홍장원이 저런 폭로를 하니 큰일 났네 싶어서 홍장원, 윤석열 그리고 김봉식 청장까지 비화폰 기록을 원격으로 삭제한 거 아닐까. 근데 그 삭제했다는 내용이 포렌식으로 다 드러나는 드러났습니다. 거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거 뭐 삭제한다고 뭐 해결된 부분이 아닌데 어차피 수사가 되면 다 드러나는 건데. 네, 어차피 삭제하는 게 무슨 뭐 육성을 삭제하는 것도 아니고. 통화 기록과 사용자 기록 예. 삭제했는데 서버에는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서버 기록을 건드리지는 못한 것이고. 네. 그리고 또 이 김성훈 차장이 서버 기록 포함해서 원격 삭제 지시하라고 해서 내가 그걸 거부했다라는 경호처 직원의 진술도 지금 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이거 우리가 확인했으니 증거인멸 혐의 추가 수사도 착수한다 이렇게 오늘 밝혔습니다. 예. 그게 나오면은 증거인멸 혐의로 윤석열, 김성훈 다 들어가겠죠. 그렇죠. 예, 수사를 한다면. 예. 근데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저는 이 뉴스가 좀 뭐 이런 뭐 포렌식해서 확인이 되었다 이런 것도 물론 주목이 되지만 네. 그 인물들이 이제 주목이 되니까 네.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죠. 이제는 경찰이 지금 조사하고 있고 네. 그리고 한덕수와 이상민까지 조사를 이미 했다. 지금 오늘 3명 다 오늘 했습니다. 네. 오늘 불러서 좀 장시간 조사를 했다 그러고요. 예. 한덕수, 최상목, 이상민을 조사했는데 네. 경찰이 조사한 거죠. 경찰입니다. 예. 그런데 저 대목이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 그렇습니다. 이 의미심장하죠. 이게 뭔지가 참 궁금해요. 그러니까 네. 그 대통령 경호처로부터 제출받은 대통령실 폐쇄로 텔레비전 CCTV를 분석한 결과 과거에 이들이 했던 말과 배치되는 정황이 있다. 네. 근데 그게 뭔지는 경찰이 설명할 수 없다. 예. 그러니까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예. 저들의 발언은 무엇이었는데 이와 배치된다도 아니고 굉장히 약간 좀 모호하게 써놔서가지고 네. 집무실도 확보했다는 게 있지 않나요? 집무실 CCTV, 대통령실 CCTV, 그러니까 집무실 CCTV라고 말을 했는데 네. 그게 집무실이 뭐 떨렁 하나 있는 사무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 집무실 안에 있는 뭐 대기실도 있어요. 그런 것까지 다 확보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아니 근데 경찰이 보통 과거에 이들이 진술했던 거랑 배치되는 영상을 확인했다라고 얘기하면 이게 뭐 그냥 의미 없는 사소한 걸 얘기하는 거 아닐 그렇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뭔가 혐의와 관련된 부분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뭘까? 이거 계엄 선포하기 전에 국무회의 비슷하게 모였을 때 한덕수랑 이상민 박수 친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 최고다. 엄지척 한 거 이런 게 CCTV에 잡히면 날렸다 그러는데. 이상민도 멀리서 본 게 아니라 막 형광펜 쳐가면서 완전 단수 막 별표 치고. 이게 재밌게 얘기해 주셨지만 이 부분이 가장 민감한 부분이죠. 그렇죠. 왜냐면은 이상민, 한덕수, 최상목 다 문건을 받았어요.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뭐 여기 조태열 장관도 사이 들어가야 되는데 세 사람 다 계엄 당시에 문건을 받은 사람. 아 그러네요. 이상민은 단전 단수, 최상목은 그 입법기구 대책위, 한덕수는 계엄 선포문. 근데 셋 다 그걸 처음에 숨겼단 말이죠. 한덕수는 어디 갔는데 주머니에서 이게 뭐지 하고 열어보니까 나중에 알았다 그랬죠. 계엄 선포문이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들도 국회에 나와서도 몰랐고 나중에 알았다, 뭐 보이지도 않았다, 뭐 살짝 세 번 접했는데 얼핏 봤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경찰이 이번에 집무실 CCTV 확인해 보니 뭔가 문건과 관련돼서 진술이 달랐던 건 아닐까? 이런 의심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걸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문건을 이렇게 받고 뭐 누구한테 줬다 그러잖아요. 최상목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이거 근데 저희 추정이라서. 아니, 물론 추정이죠. 근데 만약에 집무실 내부가 아니더라도 복도 CCTV도 그렇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 인물들이 나오면서 이 문건을 들고 나온다거나 읽으면서 나온다거나 복도에서 막 읽어. 막 서로 막 돌려보고 이런 장면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저희 추정해 보자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지켜보죠 뭐. 예, 이 세 명 글쎄요. 예, 오늘 조사를 경찰이 했다는 거고. 자, 이번에 경찰이 지금 발표한 내용 좀 보겠습니다. 12.3 비상계엄 이후에 대통령실 CCTV를 확보하고 오늘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을 불러서 조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지금 나왔어요. 계엄 선포 당일에 국무회의가 열렸던 대통령실 대접견실 CCTV 확보해서 분석을 해봤더니 기존 진술, 이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의 기존 진술과 배치되는 점을 확인했다는 얘기가 지금 나왔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최초에 어떻게 진술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제한적인 정보를 갖고 있어서 잘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알려진 거는 한덕수 전 총리는 계속 불법 비상계엄을 반대했다는 입장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 CCTV에서는 긴밀하게 앉아가지고 뭔가 메모를 하면서 상당히 좀 웃으면서 이렇게 논의한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 나오니까 이거는 좀 다른 거 아니냐. 그래서 좀 불러서 조사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뭐 조사 내용들이 좀 나오면 그때 평하도록 하시죠. 뭐 저도 거의 정확하게 치고 지금 정보가 부족해서 다만 제가 생각하는 건 우리 덕수홍께서는 이래서 길을 쓰고 출마를 하려고 하셨구나. 뭔가 구린 게 있었구나. 찜찜한 게 구린 게 있었구나라는 거를 심정적으로 추론을 할 뿐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자연인으로 돌아가고 싶었나? 라는 생각이. 왜냐하면 손학규 사랑해야 합니다. 대표 같은 경우도 이제 유세에 좀 참여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극구 본인은 자연인으로 돌아가겠다 이런 얘기 했다고 하는데 지금 오늘 이제 조사를 받고 계시다고 하니.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우리가 추측하는 게 이재명 정권이 들어설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만약 내가 김문수 후보를 지지해주면 이재명 후보에게 조금 좀 안 좋은 생각을 심어줄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지. 그렇게도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죠. 그래서 도대체 이 CCTV상의 행적과 진술이 어디가 달랐는지 이 부분은 솔직히 좀 보면서 내용이 더 나오면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는 음성은 안 나올 텐데, 그렇죠? 영상만 나올 텐데. 근데 진술에 뭐 난 여기저기서 얘기를 했다 이랬는데 거긴 안 갔다든지 뭐 이런 엇갈리는 부분이 뭐 말리는 행적상. 장면이 막 이렇게 붙잡고 말려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하세요 등 떠미는 거 뭐 이럴 수도 있죠. 빨리 가세요. 이렇게 빨리 가세요. 네, 하셔야 됩니다. 막 이렇게. 네, 이 부분은 좀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경찰이 지금 대통령 경호처로부터 비아폰 서버 기록을 확보를 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그리고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비아폰 사용자 정보가 삭제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경찰이 이제 원격으로 삭제된 걸로 지금 보고 있는데 경호처 의심하고 수사에 착수했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비아폰 서버 같은 경우에 경찰에 이제 제출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4월 22일 날 김성훈 경호처장 직무대행이 이제 사퇴를 하고 현재 뭐 지금 경호처는 있지만 직무에 배제됐기 때문에 조금 더 자유롭게 이러한 증거 자료들을 제출할 수가 있어서 여러 가지 좀 증거가 앞으로도 계속 확인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홍장원 차장이 뭐 이뻐가지고 이렇게 삭제를 한 게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 당시 대통령하고 홍장원 차장하고의 이게 내란 그러니까 정치인 체포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삭제를 했다라고 보는 게 좀 더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경호처에서 요 사람들만 한 건지 정확하게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더 했을 수도. 근데 너무 많은 비아폰들이 지금 나가 있었기 때문에 다 삭제하면은 티가 나니까 골라서 했다라는 건데 이거는 글쎄요. 뭐 경호처뿐만이 아니라 경찰 내부에도 뭐 이런 거를 좀 협조한 사람이 있을 가능성도 좀 배제할 수 없다라고 봐요. 예,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딱 들어가 있는 걸 보니까. 하여튼 수사로 밝혀져야 될 일들이 산더미 같이 쌓여 있어요. 이제.